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신저 자격으로 성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9일 한국에 왔죠. 20일까지 개인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이 성킴 대표가 21일부터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외교 안보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 성킴 대표의 방안으로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낸 겁니다. 요지는 그동안 우리 와이타임스도 몇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개시. 두 번째는 미북 간 대화의 종착점은 북한의 비핵화다. 세 번째는 이 북한 비핵화 같은 이런 행동 변화 이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없다. 네 번째,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겁니다. 자, 성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이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에 빗대가지고 우리 역시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킴 대표의 이런 지침은 한마디로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고갈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이런 당근 제공 역시 미국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만만합니다. 2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간 대화 언급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를 하니까 북한 김 회장이 이렇게 답을 했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킴 대표는 내가 제기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명확한 답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북 간의 협상 재개를 서두를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같은 데에 대해서 이런 대북 제재 예외를 요구했지만 이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 실무자가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완강하게 거부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동안 고집해왔던 뜻을 굽히지 않는 한 대화를 서두르거나 유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유만만한 것일까요? 미국에서 신뢰받는 외교 안보 전문지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있는데요.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2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된 3개의 기고문을 잇따라 게재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것이고요. 또 머릿기사 두 번째는 북한의 정권 붕괴를 주장한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의 기아와 영향실조를 다루면서 북한 체제의 위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세 편이 20일 동시에 올라온 겁니다. 우선 머릿기사에 올린 로버트 E. 켈리 교수의 부산대 교수인데요. 이분의 북한의 안정성에 대한 기사를 보면 북한이 지난 1990년대 말 이 극심한 식량 위기 때 100만 명의 아사자가 났음에도 북한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최근의 식량난에 대해서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치 체제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켈리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대량 아사에도 정권의 전복이라든지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식량 위기에도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보면서
이 중국과의 국경 봉쇄는 북한 위기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기근으로 인한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경을 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의 확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한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피터 해리스 등의 기고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과거 소련 연방도 정작 무너질 때까지는 안정적인 정권처럼 보였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교수는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등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이런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의 공중보건 위기는 북한을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대중의 반란이 아니더라도 북한 내 엘리트들의 분열로 인한 정권 붕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해리스 교수는 물론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 지속이라는 안과 정권 붕괴라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만약 정권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2,500만 명의 북한 인구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난민의 중국이나 한국으로 유입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주변국들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처리 문제 또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당장 김정은 정권이 수십 년 더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책을 검토해야겠지만, 국가의 실패는 인도주의적 재앙이자 지정학적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을 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입이라든지 한국과의 즉각적인 통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기고문은 북한의 기아와 영향실조, 그리고 북한 체제 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미국의 외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가토 연구소의 더그 벤노우 연구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식량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해서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합법적, 불법적 교역을 모두 중단시킨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 김정은은 지난 4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말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기근이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쌀을 비롯한 식량과 식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최근 북한 내에서 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구나 집기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이라든지 노숙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라고 봤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이런 위기 타개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위기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단속하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벤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미 국무부는 우선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취소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고,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이나 의료용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벤도 연구원은 이어서 이 북한의 식량난은 현실이라 그러면서 이 워싱턴은 인도주의적 목표와 안보 목표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북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선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세 건의 기고문은 한마디로 북한이 지금 엄청난 식량 기근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김정은이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대기근으로 인해서
북한이 당장 도발할 생각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일단 중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 반대한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까지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북한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 분위기마저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여유만만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는 도발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또한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23일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의 자산을 빼내가지고 동맹국, 특히 일본에 집중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5만 명의 주일 미군을 배치하고 있는 일본만큼 군사력을 확대할 만한 좋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 수행에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죠. 또 미국의 안보, 국방 관계자들의 최근 줄이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먼저 인도적 지원을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재 해제 조치 또한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찌 보면 그동안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행으로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명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북한에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을 꺼내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북한은 그렇게 사전에 발설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설하는 것은 북한더러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의 북한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아니 10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의 죽음을 자초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정권을 지키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면서 인민들의 생명을 살릴 것인지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김정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요. 최근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실각설이라든지 통치 기반의 붕괴 또는 집단 지도체제의 등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신문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만났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의 권한이라든지 체제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백두혈통이란 말을 삭제한 것도 아버지 김정일이 권력 유지 명분으로 사용하던 이 백두혈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김정은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가 제일교포라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이미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은을 넘어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백두혈통 때문에 자신이 북한의 수령이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미 김일성과 김정일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김정은에게 백두혈통이라는 단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확고합니다. 김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게 이인자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이인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김정은이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위기가 그에게는 더 어려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격을 아는 미국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